안녕하세요. 다이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열심히 이제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올해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 전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련의 과정이 정말 너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의 어떤 컨셉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OT를 시작하고 갈게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유튜브에서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2023년 다이애나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이 설명의 영상의 일부분 제가 가지고 왔던 건데요. 우리가 1, 2월 달에 기초역량 단계로 해가지고 구조화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들 뽑아냈지만은 사실 그게 그야말로 이제 파편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뭔가 심화 역량의 단계가 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 심화 강의는요, 다른 어떤 강의들보다도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나 뭐 앞에 1, 2월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심도 깊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강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좀 내가 1년차, 2년차 이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보다도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반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심화 강좌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심화 강좌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면 종합셋 이제 교재 받으셨죠? 네, 종합셋 교재가 메인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합셋은 거의 다 서브 위주예요. 그러니까 표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서브했다고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줄였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키워드들이 정말 다 있어야 될 것들, 정말 단 한 번도 거즘 빠짐이 없이 99%는 키워드들이 빠진 적 없이 다 들어갔었어요. 매해년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종합세만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자기 거가 아니니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자기 거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종합세만 하면 된다 하고 굉장히 가벼울 것 같지만은 이거를 완벽하게 자기 거 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강좌들이 이제 밑에 있는데요. 강의가 어느 정도 좀 많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강의가 많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강의를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강의에서든지 가장 핵심이 되는 강의는 이 종합셋 강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한 완벽한 배경 지식을 갖다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 여러분들 개강총회, 그러니까 개론서를 갖다가 강독하고 그 다음에 총 해독한다라고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반이라기보다도 문제를 통해서 개론서 지문 내용을 충실하게 받쳐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셋에 있는 서브 내용들의 맥락적 지식들을 개강총회에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메꿔가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의 중심 주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렇다 해서 주변 내용은 아니죠. 왜냐? 시험 문제에서 정답은 여기 있는 걸 써요. 핵심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지문에 잔뜩 주변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여기에 따른 키워드가 무엇이냐, 핵심 개념이 뭐냐, 용어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개강총회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론서 통독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론서를 그냥 한 권 정도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수 선생님들, 내가 진도를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강을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버릴 거를 왜 아니, 당연히 들어가서 보면은 내용이 훨씬 더 맥락이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이 강좌를 갖다가 다 못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안할 거는 아니고, 하나를 듣더라도 제대로 들으세요. 한 강좌를 듣더라도 심도 있게 제대로 들으시면 다른 거도 2배속으로 들어도 들려요. 근데 자꾸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배수를 자꾸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뒤에 있는 거는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론서 통독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중에 개론서 한 권 정도는 내가 좀 제대로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니 개론서를 한 권 정도만 제가 선정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읽는다고 읽는 건 아니고 역사를 쫙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들으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들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교과서 분석반, 교과서 당연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이 교과서 분석반의 컨셉이 어떻게 되냐면 주제별로 묶어져 있어요. 판소리면 판소리 쫙. 그 다음에 뭐 음악사에서 뭐 르네상스다 하면 르네상스 쫙.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전체 교과서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라는 거가 이거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범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교과서하고 기출문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 뭐 지엽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지엽적 지식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세상에 지엽적 지식은 없습니다. 지엽적인 지식이 나의 기초적인 단어를 갖다가 완벽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엽적인 지식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카테고리에 얻어 걸려서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를 지엽적 지식을 따로 파편으로 공부하면 그야말로 지엽적 지식이겠죠. 항상 핵심 코어를 두고 주변에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이 코어의 단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팔랑귀가 되었다 보니까 지엽적인 지식은 뭐 버려야 되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엽적인 지식과 지엽적이지 않은 지식을, 저도 그게 함부로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막 연차가 오래된 우리 선배가 이거는 지엽적 지식이야,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엽적 지식까지 다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핵심 코어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마치 그 어떤 노드처럼, 그 링크들처럼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게 돼. 그게 바로 지식의 구조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분석반은 그렇게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이 강좌만 매주 토요일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인강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이 두 개는 뭐 지금 이미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개강총회 같은 경우는 매번 수정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음악교육하고 서양음악사 파트, 음악교육은 아예 없었던 거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에서는 내용이 좀 많이 보충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충을 해서 개강총회 문제집이 여러분들 이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집으로 배달이 될 거예요. 문제집이 종음쌤만큼의 권수가 한 4권 정도가 여러분들 집에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음쌤 개강총회가 핵심 중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클래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했던 거에다가 종음세대에 있는 모든 음원들은 뮤직서커스 음원 라이브러리에 모두 다 업로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영상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유튜브 항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시간 효율성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음악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면 그 중간중간에 그 시대별 혹은 뭐 챕터별로 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퀴즈도 바로바로 풀어보면서 핸드폰으로 다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좀 간단한 것들은 각 잡고 공부할 거 말고 간단하게 내가 음악을 듣고 이거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음원 라이브러리와 음원 라이브 퀴즈 활용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음세 지원 시스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1월 달에 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끝냈어요. 한 금액과 기본 한 줄 정리까지 문제집이 이렇게 세트로 나갔었고, 이제 3, 6월 달에서는 종음셋과 그 다음에 개강총회 문제집 4권이 이렇게 함께 또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거 개론서, 음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이 종음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올해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배달이 될 개강총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요. 시간 내에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하실 때요, 항상 자기 집 주소 잘 쓰세요.
예, 이상한 집 주문해가지고 책이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7월 달에는요, 우리가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부터 해서 7월 9일까지, 7월 둘째 주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8월 넘어가기 전까지 심화의 전체 꼼꼼한 내용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때가 넘어가 버리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다른 거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내용이 차분하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요, 제때 7월 9일 보강을 하더라도 그 전주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9일까지 해서 강의가 모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마 끝나고 전국모의고사 정도 볼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첫째 주, 7월 9일 끝나고 나서 한 둘째 주 정도에나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의 전국모의고사를 보고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요일은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보시게 될 건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요, 9시 반부터 해서 9시 55분까지 여러분들 테스트 있습니다. 중간중간 매일 주차마다 테스트 있기 때문에 테스트 열심히 봐주시고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한 85% 정도 점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00점이면은 100점 만점이 있다라고 하면 85점이, 그러니까 90점대는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합격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등수하고는 상관없이, 등수는 별로, 석차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항상 점수가 내가 100점 만점짜리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85점에서 90점 이상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야겠다, 점수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대로 시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석차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 점수에, 절대적인 점수에 목숨 걸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강의는요, 10시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조금 더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내 목표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7시까지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나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강으로 이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7시 안에 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타임에 복습이 2-3시간 안에 그래도 쫙 한번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시 혹은 6시 반 이렇게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드맵 받으셨죠? 오늘 로드맵은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공개를 하지는 못했고요. 여러분들 거 자료에 보면은 지금 로드맵이 쫙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종음셋부터 설명했던 거 있을 텐데요. 종음셋 파트, 그 다음에 종음셋 추가 강의, 개강총회, 개론서, 교과서 분석반 3월부터 7월까지 열린 강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해서 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개론서를 보고 싶은 분들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수분들께서 이거 못 들었다고 해서 압박감 갖지는 말아라. 이거에 대한 개론서 이미 개강총회 문제로 다 있어요. 종음셋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개론서 하고 하나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음셋 파트가 이제 메인 우리가 흐름이고요. 종음셋 추가 강의라고 하는 것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뭔가 이렇게 악기론 파트라든지 국악기라든지 이런 걸 실제 촬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어요. 실제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있었던 강의들을 제공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종음셋 추가 강의는 여러분들 인강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인강으로 제공된 강의는요, 거의 대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차분하게 뭔가 영상 처리를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상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음셋 추가 강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영상 강의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토요일 직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음셋이 끝나고 나서 바로 종음셋 추가 강의 들으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강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강총회도 그 주차에 맞춰가지고 지금 업로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론서 강의도 올려져 있고 교과서 분석반도 올려져 있는데 해당 주차별로, 그러니까 종음셋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주제로 쫙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로드맵이. 그러니까 복습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그냥 이 스케줄대로만 따라가도 여러분들은 복습돼요. 자동으로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들 다들 바쁘시잖아요. 일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육아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공부가 뭔가 루틴으로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각 잡고 공부하려다가 보면은요 한 달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2달째 넘어가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강의의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지 라는 것을 하면은요, 그래도요, 이 7월까지 내용에 대한 어떤 촘촘함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드맵을 딱 붙여놓고, 뭐 여러 개 복사를 해놔가지고, 카페, 우리 스터디 카페에다가 붙여놓든, 아니면 책에다 붙여놓든, 여러 군데다가 붙여놓고, 이 스케줄대로 해서 국악 이론을 오늘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것을 개강총회와 개론서, 교과서 분석판을 통해서 벌써 뭐예요? 스케줄대로만 하더라도 3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스터디까지 끼워서 넣겠다. 그럼 4번 반복을 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계속 한 주 차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고 있으면 그냥 외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스케줄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개강총회까지 우리 종음셋하고 개강총회까지는 되도록이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었을 때 나머지 강의들을 2배수로 들어도 잘 들려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가 뭔가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거는 계속 듣기 싫게 되겠죠?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하나, 둘, 셋, 4번째 보면은 음악교육론 지금 국악을 한 다음에 음악교육론 들어가고 휴강주가 지금 있죠. 휴강주가 하나, 둘, 3번. 한 달에 한 번씩 끝나고 쉽니다. 자, 이 한 달에 한 번씩 끝나고 쉬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인강 엄청 밀리니까. 자, 우리 직날분 선생님은 안 밀릴 거고, 인강 선생님들 반드시 지금 휴강주에 끼어 있는 주에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추가 강의 올라오지 못 들었던 거, 이런 것들 반드시 지금 휴강주에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꼭 밀릴 거를 갖다 남겨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이 주차 비어있는 주체에는 총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4주 동안 배웠던 거를 어떻게든지 한 바퀴, 그게 해독이에요. 해독은 3월부터, 암기는 3월부터. 뭐 이해하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년차, 3년차 그 이상으로 공부하신 분도 훨씬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독과 암기가 동시에 돼야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가 4주차 끝나고 나서 그렇게 보강을 하시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휴강이 있는데요. 휴강이 어쩔 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도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 저도 되도록이면 진도를 밀리지 않게 해서 아마 발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도가 밀리지 않고 이 로드맵으로 갈 수 있게. 아마 밀린다 하더라도 중간에 따로 뭐 영상으로 제작을 하든 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스케줄 안에 해가지고 7월 둘째 주까지 해서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거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가 어떻게 운영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화 클래스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컨셉에 대한 거. 그냥 뭐 개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저 강사가 무슨 컨셉으로 올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뭔가 목표 지점이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강의를 통한 학습 성장 목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삼분손익법 오늘 첫 나가는 부분이니까 삼분손익법 알죠, 선생님? 삼분손익법 뭐야?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한 줄로 딱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2차에서 여러분들 판서에서 자, 오늘 선생님이 3분 손익법을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하면서 설명했을 때 딱 판서에 딱 한 줄로 딱 깔끔하게 적으실 수 있는 거에서 2차에서 선생님의 프로페셔널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분손익법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 이제 좀 하셨던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3분 손익법이라는 거를 둘러싸고 있는 3분 손해 3분 이게 뭐 양료, 육료, 상생법, 하생법 막 이런 단어들이 막 파편적으로 떠돌아다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분 손익법이라 자, 혹시나 오늘 3분 손익법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놀라시면 안 되고요. 이거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의 컨셉이 어떻게, 우리가 학습의 어떤 컨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분 손익법이라는 것은 3분 손익과 이기를 갖다가 교대에서 뭐야? 음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죠. 그런데 3분 손일이라는 손일, 3분의 1을 손해봤다 라고 해서 전체 유관에서 3분의 1을 떼는 거를 3분 손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양의 기운이었던 음에서 음의 기운의 음을 산출하는 하생법의 원리이다. 이거의 반대적인 개념은 3분 2기, 3분의 2를 어때요? 더했다. 이거는 음의 기운인가 해서 양의 기운을 갖다가 음을 만들어냈다는 상생법의 원리를 작용한 것이다. 이거에는 그래서 어때요? 12개의 음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양과 음으로 6개 해서 12개의 음이 산출되더라. 우리의 음들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하면서 3분 손익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그냥 따로따로 뭐 상생법 따로, 하생법 따로, 3분 손익법 따로 이렇게 갈 거가 아니라 3분 손익이라고 하는 거에 중심 키워드를 두고 이 단어들이 쫙 연결이 돼서 이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종음서에 서서 가장 중심 키워드가 되는 3분 손익이라는 거를 두고 그러면 이거 하나의 배경 지식들을 쌓아서 이거를 단단하게 만들면 3분 손익이 어떻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에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개떡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응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응용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공부한 지가 몇 년인데 개념을 아직도 모른다고 그렇게 까? 라고 하는 거가. 근데 진짜예요. 왜? 이거 상생법, 하생법 정확히 그러면 제가 아까 상생법, 하생법 설명할 때 선생님 뭐라고 설명을 했었던 건지 기억나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 그게 꼭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3분 손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3분의 1을 덜어낸다. 관에서. 그게 키워드예요. 다 비슷한 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자료에도 개념 노트 같은 칸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 노트 칸은 제가 정답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에서 다 있어요. 강의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넋놓고 강의를 듣지 말고 강의 안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들이 필요하겠구나를 뽑아내는 연습을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보를 어떤 글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들게 되냐면 정보에 있는 거를 그냥 문장으로 쓱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단어 가지고 나는 문장을 조합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습관이 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개념을 내가 한 문장으로 말할 때 이 단어들의 배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용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용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 개념의 핵심 용어를 몰랐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변의 개념들을 싹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이거야 라는 것을 하나로, 이게 구조화예요. 전체의 큰 개념이라는 게 있고 이 개념의 덩어리를 보는 거가 우리가 1, 2월 달에 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 덩어리 안에서 또 세부로 차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뭐를 넣을 것이고가
세부적 구조화입니다. 공부는 구조화로 시작해서 구조화로 끝나요.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구조화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구조화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한 키워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텍스트의 본질을 꿰뚫어 봐라. 한글말이라고 해서 그냥 쓱 지나갈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요.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 아, 나 이거 몰랐던 거 아닌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인드에서는 난 아직도 이걸 모른다. 뭘 모르는 걸까?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을 전제로 혹은 1, 2월달에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악교육 기초 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구판에 있는 거하고요, 심판에 있는 거하고요, 막 단어가 다른데요. 그거 바뀐 단어로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질문이 좀 그래요. 질문이 말이 안 돼. 학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계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학계의 흐름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게 되고 그 논문들을 저수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저자로 들어가시고 그 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시험장을 가. 그런데 그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나는 과거의 답으로 쓰겠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학자잖아요. 전문가이시잖아요. 전문가가 학문의 어떤 흐름에 대한 거에 따라가지 않고 나는 천리안을 하겠어. 지금의 시대가 언젠데 나는 지금 뭐 옛날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단어를 그냥 무조건 외워라가 아니고 왜 그게 잘 안 와닿냐면 왜 이 바뀐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정확한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외울 필요가 있나? 단어가 바뀐 거가 외울 필요가 있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웹스터 구판에서 창작품에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외웠었죠? 그죠? 많이 외워서 마지막에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창작품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해서 창작품, 음반도 있고 분석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외웠는데 바뀐 책에 보니까 창의적 산출물이래. 그러면은 창의적 산출물은 단어가 바뀌었다 해서 끝나버리면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이거 가지고 디테일한 문제가 던져졌을 때, 주변의 내용이 던져졌을 때, 시대의 흐름에 학계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라는 배경이 던져졌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데는 창작품이라는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컴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 내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 플러스 결과까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언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 뭔가 사고하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결과만, 사고하는, ing예요. 사고하는, 사고 과정이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 거거든. 그게 지금 현 학습의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현 학습의 어떤 트렌드야. 교육의 트렌드야.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낱개로 외우면 당연히 이게 그냥 무슨 어휘사전도 아니고 공부가 당연히 싫게 되고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바뀐 거는 왜 나와가지고 내 머리를 갖다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되겠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텍스트의 본질을 보자. 우리가 바뀐 단어 바뀌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바뀐 거야?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뀐 거야? 그래서 꼭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라고 해야 돼? 뭐 때문에? 라는 거가 이해가 돼야지 크리에이티브한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사고 과정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가 웹스터에서 또 다르게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야지 공부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면 그냥 막 외워요. 그냥 백지 쓰기 있으면 막 외워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외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어도 그 답인지 모르고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엇의 5가지 지식. 알고 있죠? 근데 5가지 지식이 이렇게 8가지 지식으로 늘어났대.
그러면 왜 늘어난 거야? 고민을 해봐야죠. 왜 늘어난 거야? 자, 지식은 늘어난 거에도 어떤 지식들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보시면은 감식적, 긍정적 지식, 그리고 윤리적 음악 사고와 지식,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요거가 새로이 등장한 거야? 왜 등장했을까요? 느낌만 보더라도 뭔가 윤리적, 긍정적, 정의적인 어떤 가치 추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의 교육적인, 이 판에서의 교육적인 목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personhood, 인간다움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이런 정의적 차원에서 인간다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지식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등장을 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지식의 어떤 종류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1판에서는 음악성을 키운다라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2판에서 좀 더 인간다움, 정의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가치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지식들까지 늘어나게 된 거구나라는 교육 목표와 지식을 연결해서 봤었을 때 우리는 그냥 표를 그냥 막 무식하게 외우는 거가 아니라 이거를 전체 목표와 그리고 밑에 있는 지식적인 것들을 연계성을 가지면서 조직화했었을 때 그게 구조화된 지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공부하는 거 똑같을 거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방향성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방법과 효율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기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병자처럼, 왜냐면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 왜 이게 바뀌었는지 알면서 공부하면 되게 중요하겠네. 요즘에 어떤 지식적인 거네. 라고 하면서 수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오늘 두 가지 딱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말한다. 근데 그때 용어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핵심 코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핵심 코어가 똑바른다, 개념이 똑바른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용어들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용어를 뽑아야지 이 정확한 개념을 서포트할 수 있겠는가. 이 고리들, 노드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를 그냥 한글말을 그냥 외우지 말라. 영어 단어 그냥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텍스트의 본질을 깨뜨려라. 맞아, 왜 표현을 이렇게 달리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인지라는 말도 있고 인식이라는 말도 있고 감지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음악교육론 보면은 심리학 책에 막 그런 말들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에 한 번도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인식이라는 거, 감지라는 거 분명히 다른 건데, 이성으로 하는 거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냐, 다른 건데 그거를 그냥 쑥 넘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세밀한 구별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연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면 당연히 늘어요. 한 번도 그런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 스터디 안내를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는요, 개인 스터디, 조별 스터디 이렇게 있는데요.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예요.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게 좋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맞추는 게 부담스럽거나 강제성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개인 스터디도 있고요. 혹은 남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해서라도 난 좀 공부 좀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긴장감, 그리고 내가 지금 초수라서 전혀 아직 감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공부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또 초수이신 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런 게 또 되게 또 신박한 질문이네 라고 하면서 관점을 다르게 보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별 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러닝메이트,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몇 시까지 우리가 끝냅시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겠죠. 학습 개념의 인출의 스터디원, 우리가 이제 스터디 방식에 대한 거는 줌으로, 대부분 요즘 줌으로 해요. 그냥 줌으로 하세요. 만나서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스터디를 밤 한 11시, 12시 이렇게 잡거나 혹은 새벽 해서 기상 스터디를 줌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좀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뭐 여기 이거 말고도 추가하실 거가 있으시면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별로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궁금할 건 없는 것 같고 타입 4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